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화학2를 같이 달달하게 해볼 심효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기체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배웠었고요. 그리고 기체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어떤 법칙? 그렇죠. 보일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모두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좀 헷갈리신다면 위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카드를 눌러서 지난 시간 강의를 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수업을 하면서 혹시 이러한 질문이 호기심이 머릿속을 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일 법칙에 따르면 압력 부피 반비례한다고 했었는데 풍선을 생각해 봤을 때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왠지 기체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 말이죠. 방금 선생님이 말한 어떤 내용 중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하셨습니까? 포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떠한 문제점인지,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학2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 사고 또는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가지 요인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보일 법칙을 설명했을 때 어떻게 썼나요? 그렇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압력이 감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먼저 나와 있나요? 기체 압력이 증가,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 법칙에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일단 조건은 일단 기체의 몰수와 기체의 무엇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했습니다. 즉 여기다가 뭔가 펌프처럼 더 넣어준다든지 또는 구멍을 내서 빼는 것 전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실린더를 하나 그려놓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실린더의 이 초록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초록색의 경우에는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죠. 즉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까? 즉 여기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어떤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쪽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이 위에서 아래로 미는 힘보다 무엇했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멈추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렇죠. 두 힘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초록색을 지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먼저 외부 압력을 증가하는 겁니다. 외부 압력을 증가. 외부 압력이 증가가 되면 지금 초록색이 내려갔듯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체의 분자수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체가 충돌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스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웠었죠.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1파스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계속 이게 넘어가네요. 넘어간 김에 한번 보도록 하죠. 1파스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1제곱미터의 넓이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이 그거를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즉 1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게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곱미터. 자, 이 상황에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면적이 감소했다. 면적이 감소했다면 더 많은 힘으로 때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기체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초록색을 잡고 어떻게 한다? 위로 이걸 잡고 위로 올리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하는 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외부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압력,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겠죠. 요 두 가지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기체의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렇죠. 기체 압력이 증가되는 그 순간 기체 부피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체 압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기체 압력이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압력이 증가, 그래서 기체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멘트 자체는 어떠한 오류점이 있느냐?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 순간에 기체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기체 압력은 증가하는 것이다. 자,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부피와 압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보았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던 부피와 온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여름 햇볕에 과자 봉지를 놓아두면 봉지가 부풀어서 팽팽해진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은 한여름 햇볕에 과자 봉지를 놓아둘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먹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예시는 이런 것일 겁니다. 바로 축구공이죠. 자, 축구공을 우리가 한여름은 잘 모르겠고 일단 한겨울을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놨는데 교실에서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추운 겨울날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에는 별로 이상이 없는데 공이 점점 물렁물렁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겨울에 축구공이 이제 물렁해지는 어떤 현상, 또는 한여름에는, 겨울에는 이렇게 물렁하기 때문에 바람을 계속 자주 넣어 주었어야 했지만 한여름에는 바람을 충전한 기억이 거의 없을걸요. 그럼 한여름에는 팽팽하게 되는 이런 예시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온도에 따라서 어떤 봉지 또는 공, 어떤 실린더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저씨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었죠. 샤를이라는 사람은 기체 성질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열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샤를은 일정한 압력과 일정 양에 있는 부피를 가지고 계속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일단 이것이 중요해요. 기체를 어떤 걸 하든 관계없이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늘어난다. 여러분들은 이과죠? 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즉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를 V0, 우리가 V는 지난 시간에 볼륨의 약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T도씨일 때 우리가 섭씨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는 우리가 이렇게 스몰 t로 써줍니다. T도씨일 때 기체 부피는 VT라고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이걸 보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1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래프가 바로 여기 섭씨 온도와 기체 부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론상으로 따져본다면 이 스몰 t에다가 0을 대입을 한다면 V0는 VT, 즉 V0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273도C, 다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73도C를 대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V0 마이너스 V0가 되기 때문에 VT는 제로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73도C에서의 부피를
이론적으로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샤를이 알아냈다라는 거죠. 기체 종류에 그렇죠. 관계없이.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됐건 계속 이런 형태의 직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샤를이 알아냈다라는 거지. 그런데 샤를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써놓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해 안 해? 계산 안 한다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작 지점이 이렇게 같은데 우리가 뭔가 기준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샤를이 좀 생각해봤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섭씨 온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273을 0에 맞춰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미리 배웠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기체 부피가 0인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절대 영도의 단위, 절대 영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하고요. 이때의 단위는 우리가 라지 K, 켈빈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온도는 이렇게 대문자, 섭씨 온도는 소문자로 나타내면 이런 형식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다 상수 처리해버리면 V는 KT, 즉 압력과 양이 일정한 기체에서 부피와 절대 온도는 서로 못한다? 그렇죠.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란다? 샤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주면 V over T, 즉 T분의 V는 K,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위에 것도 샤를 법칙, 밑에 것도 샤를 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선생님의 교직 경력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샤를 법칙을 문제를 낼 때마다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절대 온도 때문에 틀려요. 왜? 문제에서는 무엇을 주기 때문이야? 문제에서는 섭씨 온도 도씨를 주기 때문입니다. 즉 T를 주면 이 T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샤를 법칙은 부피와 무엇이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입니다. 따라서 섭씨 온도가 나오면 무엇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273을 더해줘서 절대 온도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27도씨, 27도씨에서 100리터인 공기가 있다고 합시다. 자, 무엇과 무엇은 일정하다? 그렇죠. 양과 압력은 일정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00리터가 되기 위한 온도는 몇 도씨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샤를 법칙 배웠으니까 부피 온도 서로 비례한다? 그러면 100에서 200 2배 증가하기 위해서 27도에서 몇 배 증가하면 된다? 그렇죠. 2배 증가하면 5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도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도가 될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27도씨는 몇 켈빈이다? 273을 더해주면, 그렇죠. 273을 더해주면 300켈빈이 되겠죠. 100에서 200으로 2배를 곱해주었으니까 300켈빈에서 몇 켈빈으로 2배 해서 600켈빈이 될 것이고, 여기서 무엇을 해준다? 273도씨를 빼줘야 되겠죠. 273도씨를 빼주면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네, 327도씨. 정답은 327도씨가 되는 겁니다. 54도씨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같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샤를 법칙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샤를 법칙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기가 상당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압력으로 누르는 것은 뭔가 힘을 줘야 되는 거지만 온도는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않고 기온이 따뜻해지거나 기온이 차가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축구공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계절에 따라서 어떤 부피가 확 증가하고 확 감소하는 그런 예시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링크를 같이 달아줄 텐데요. 액체 질소는 상당히 차갑거든요. 액체 질소는 상당히 차가워서 마이너스 180도 C 정도가 됩니다. 액화질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상온보다는 훨씬 더 차갑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풍선이 있었다. 빵빵한 풍선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확 뭔가 쪼그라들 수 있겠죠. 그것은 선생님이 같이 첨부한 영상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일 샤를 법칙을 했으니 우리가 뒤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할 것인데요. 사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가 화원에서 다 했습니다. 기체 종류 관계없이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부피와 몰수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산소가 되었건 이산화탄소가 되었건 간에 다 몇 리터이다? 22.4리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화원 문제에 보면 일정한 온도와 일정 압력에서 뭐 1몰의 부피를 우리가 V로 둔다든지 또는 24리터 또는 뭐 40리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V는 KN 이런 식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가지 법칙들이 있을 겁니다. 즉, 보일 법칙은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 샤를 법칙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었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모두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모두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기체의 양, 그 다음 기체의 분자수와 그리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비례식을 등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NT 말고 비례상수 K가 항상 필요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PV는 K, V는 KT, V는 KN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각자 그 법칙들에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준다면 어떠한 기체건 관계없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 모두 성립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K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갈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일단 PV는 K, N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K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K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둘 것이다? 그렇죠. 기체와 관련된 상수 이런 식으로 급을 높여주는 겁니다. 즉, 이 K를 우리가 기체 상수인 R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PV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nR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왜 굳이 nRT라고 정리를 하냐? 뭐 소문자 대문자를 좀 보기 좋게 이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PV는 nRT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기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체의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상태들을 모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상은 무엇이냐? 이상하면 우리가 뭐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딱 처음 떠오르는 건 그렇죠. 이상한, 즉 약간 스투피드한 그런 느낌이 떠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디얼, 즉 어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이 되겠죠. 즉
실제 기체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체들이 이상적으로는 어떠한 상태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나중에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체 1몰의 경우에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라는 것을 화원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R 값은 뭐 NT분의 PV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1 곱하기 273분의 1 곱하기 22.4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도 0.08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지만 뒤에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한 단위들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위가 4개, 3개 이상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내가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내신을 잘 따고 싶습니까? 그리고 뭐 수능 잘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라면 특히 수학, 과학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챙겨주셔야 되느냐? 단위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게 한 개인지 1리터인지 1kg인지 잘 봐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각각의 단위들을 우리가 이런 atm, 리터, 몰, k로 바꿔서 대입을 하기만 하면 모든 기체를 그렇죠.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켈빈과 atm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켈빈만 조금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무엇이냐? atm은 우리가 뭐 밀리미터 hg라든지 우리가 파스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파스칼에서 atm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큰 숫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1325라고 하는 큰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1atm과 760mm H 정도는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변환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보통 273 켈빈, 0도씨 이런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사이에 왔다 갔다 변환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문제로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켈빈, 제발 이 켈빈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에 좀 더 충실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어백 속에서 아자이드와 나트륨이라는 고체 물질이 무엇으로 된다? 그렇죠. 고체 나트륨뿐만 아니라 기체 질소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질소로 바뀌면서 에어백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가 충돌을 할 때 그 충돌 속도를 엄청나게 길게 늘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다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에어백이죠. 자, 그러면 65g이 모두 분해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조건에서 질소는 과연 몇 리터나 생기는 것인가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니까 우리는 화학 1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 생각나죠? 화학 양론적인 거. 자, 화학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화학 반응에서는 몇 개가 붙으면 몇 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몰에서 몰로 가는 그런 양론적인 측면을 보여줬었어요. 몇 그램이 몇 그램이 된다. 그거는 이 화학 양론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에서 몰로 가는 이 과정에서 분자량을 이용을 하면 질량들을 엮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야기했던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를 이야기하면 기체에서의 부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가 되는 것은 몰수에서 몰수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65g이 있는데 마침 화학식량이 65. 그러면 NaN3라는 물질은 1몰이 있다. 그러면 계수비에 따르면 1몰이 몇 몰의 질소 기체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1.5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N2의 부피이죠. 자, 그러면 무슨 방정식? 그렇죠. 이상기체 방정식에 따라서 PNR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기체 상수에 따르면 압력은 atm, 그 다음에 부피는 리터, N은 몰, 그 다음에 T는 켈빈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따라서
압력은 1기압, 그리고 몰은 0점이 아니라 다시 쓰겠습니다. 1.5몰, 그리고 우리가 0.082를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는 여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20도씨니까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주면 된다? 22, 절대로 아니다. 얼마를 더해준? 273을 더해준 절대 온도인 293 켈빈을 대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리터의 형태로 얻어낼 수 있겠죠? 정답에서는 36리터로 나와 있네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에는 보다 계산이 쉬운 형태로 상수를 조금 변형해서 나올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산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는 것이니까요. 힘을 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약간의 불만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하면서 이미 법칙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놓았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상 기체 방정식 이 식이 들어갈 머리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밑에다가 어떤 암호를 써놨죠. 이 암호를 해독해 줄게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배웠었냐면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피식했죠. 자, 피식한 그 순간에 그 틈으로 이 피부인 NRT가 머릿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피부는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 건 이거 절대로 인종차별주의 발언이 아닙니다. 레이시즘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을 개발을 하면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 방정식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우리가 압력이라든지 부피나 이런 절대온도 등을 알고 있으면 몇 몰이 있는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을 때 그 다른 세 가지의 값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체들의 상태를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해줄 거예요.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유럽 전역에 큰 폭발을 막기 위해 지하로 물탱크를 잠그기 위해서 들어간 3명의 영웅이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도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절대온도와 부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샤를 법칙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화원에서 배웠듯이 부피와 분자수는 일정 온도, 압력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피의 꼴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을 등식으로 바꿔주기 위한 상수가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상수 R이라는 값으로 정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 부피, 그 다음에 기체 분자수와 온도를 이런 단위들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R 값이 0.08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위를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면 0.082 atm 리터 per mole Kelvin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체 상수를 넣어준 요것을 우리는 뭐이라 한다?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기체의 상태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피부는 노랗다 하면서 기껏 하나 외워놨는데 그걸로 땡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기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압이라는 개념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았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쭉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35페이지를 보시면 35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 이 1번을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 1번과 뒤쪽에 하나 더 해볼까요? 1번과 이 뒤쪽에 있는 6번,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6번 문제 같이 해결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체의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유바!